어머니, 그만하세요.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윤지야, 그래도 명절인데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조상님도 치킨이 더 맛있을 거예요. 제가 다 주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라고? 차례상에 치킨을 올린다고? 네, 요즘 다 그래요. 피자, 초밥도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야, 내 아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윤지 말이 맞아.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 복잡하게?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복잡한 거라고? 이런 미친. 차례상에 치킨을 올리겠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세 김순애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 이게 제가 지난 추석에 겪은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차례상에 치킨을 올린다니. 40년 넘게 며느리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은 추석 당일 9월 20일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사실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왔거든요. 명절이면 항상 그래요. 하루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제 미리 씻어둔 나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 부칠 재료들을 정리했죠.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묻혀두었어요. 그리고 전 재료들도 미리 썰어서 준비해뒀고요. 5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탕국부터 끓였어요. 사골을 우린 국물에 물을 넣고 푹 끓이는 거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애호박전, 동태전, 버섯전, 녹두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부쳤어요. 기름이 튀어서 앞치마가 온통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 최대한 맛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윤지는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늦게 일어나는 편이지만 명절인데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 조금 서운했어요. 전을 부치면서 문득 제가 며느리였을 때가 생각났어요. 벌써 45년 전 일이네요. 저도 20대 초반에 시집와서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엄하셨거든요. 순애야, 저는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기름이 너무 많아. 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을 아껴 써야 해. 요즘 얼마나 비싼데. 설거지는 찬물로 해야 깨끗해져. 뜨거운 물 쓰지 마. 하나하나 간섭받으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식으로라도 가르쳐 주신 거였던 것 같아요. 명절 당일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죠. 그런데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저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먹는 거야. 그게 규칙이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숙들이 다 먹고 나서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드시고 나서 그때서야 제가 먹을 수 있었어요. 남은 음식이 별로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설거지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온 가족이 먹고 난 그릇들, 조리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혼자서 씻어야 했어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명절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주도적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됐죠. 7시가 되자 윤지가 나타났어요. 하품을 하면서 늘어지게 부엌으로 왔죠.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나서 좀 했어.
윤지야, 와서 도와줄래? 그런데 윤지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음식들 안 먹어요. 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전통 음식 잘 안 먹어요. 너무 기름지고 짜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순간 기가 막혔어요. 건강에 안 좋다니. 그래도 명절 음식이잖아. 조상님께 올리는 거고. 조상님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죠. 제가 이미 좋은 음식들로 주문해뒀어요. 좋은 음식이라니? 치킨이랑 피자, 초밥이요. 요즘 인기 있는 프리미엄 메뉴들로 골랐어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차례상에 치킨과 피자를 윤지야, 농담하는 거지? 전혀 농담 아니에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드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언쟁이 시작됐어요. 민호가 일어난 건 8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난 거죠.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저는 민호에게 윤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차례상에 치킨과 피자를 올리겠다고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요. 민호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엄마, 윤지 말도 일리가 있어. 뭐라고?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 젊은 사람들은 다 간편하게 하던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민호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음식들 먹고 자랐잖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엄마가 해준 음식 다 이런 거였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엄마.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어도 명절의 의미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엄마,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마음은 뭐야? 엄마, 그건 그렇지만 4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민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윤지 편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왔습니다. 윤지가 신나게 달려나갔어요. 잠시 후 배달원이 커다란 박스들을 들고 들어왔죠. 하나, 둘, 셋. 총 5개의 큰 박스였어요. 어머니, 보세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치킨 3마리, 피자 2판, 초밥 1세트, 중국 음식, 그리고 떡갈비까지. 이걸 차례상에 올린다고? 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조상님께 치킨을 올린다니. 민호도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윤지야, 그래도 이건 좀. 당신도 아까는 제 편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윤지가 화를 내니까 민호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일단 해보자. 한 번만. 결국 차례상에 치킨과 피자, 초밥이 올라갔어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모두 부엌 한쪽에 처박혀 있었고요. 차례를 지낼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순애야, 이게 뭐냐? 조상님께 이런 걸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귀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 치킨 정말 맛있다. 피자도 괜찮네. 역시 요즘 배달 음식이 맛있어. 초밥도 신선하고 좋아. 모두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서운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윤지가 치킨을 권했지만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됐어. 배가 안 고파.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데 도저히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윤지와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늘 하던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배달 박스들을 정리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나왔나 궁금해서 봤는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리미엄 제사 패키지 마이너스 120만 원. 120만 원이라고요? 배달 음식에 120만 원이나 썼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좋은 배달 음식이라고 해도 12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메뉴를 따져서 계산해 봤어요. 치킨 3마리 마이너스 6만 원. 피자 2판 마이너스 5만 원. 초밥 1세트 마이너스 4만 원. 중국 음식 마이너스 3만 원. 떡갈비 마이너스 2만 원. 아무리 비싸게 쳐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2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윤지가 샤워하러 간 사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오늘 명절 준비비로 얼마나 줬니? 아, 윤지가 150만 원 달라고 해서 줬어. 요즘 물가도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150만 원에서 실제로는 20만 원만 썼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13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윤지가 그 돈을 다른 데 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그 배달 음식이 120만 원이 맞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외출한 사이에 그녀 방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침대 위에 새 명품 가방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채로요. 가격표를 보니 128만 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명절 준비비라고 받은 150만 원 중에서 실제로는 20만 원만 배달 음식에 쓰고 나머지 130만 원으로 자기 가방을 산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지와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배달 음식 박스들을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나왔나 궁금해서 봤는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리미엄 제사 패키지 마이너스 120만 원. 120만 원이라고요? 배달 음식에 120만 원이나?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좋은 배달 음식이라고 해도 12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메뉴 가격을 다시 계산해 봤어요. 치킨 3마리 마이너스 6만 원. 피자 2판 마이너스 5만 원. 초밥 1세트 마이너스 4만 원. 중국 음식 마이너스 3만 원. 떡갈비 마이너스 2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가 외출한 사이에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어제 명절 준비비로 윤지한테 얼마나 줬니? 아, 윤지가 150만 원 달라고 해서 줬어. 요즘 물가도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150만 원에서 실제로는 20만 원만 썼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13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요? 민호야, 혹시 영수증 봤어?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더 이상 캐묻기는 어려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오후 윤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에 우연히 그녀 방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어요. 정확히는 빨래를 정리해 주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새 명품 가방이었어요.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채로요. 가격표를 보니 128만 원.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명절 준비비 150만 원 마이너스 배달 음식비 20만 원, 130만 원. 그 돈으로 128만 원짜리 가방을 산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윤지가 친구들과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미영아. 추석 잘 보냈어? 평범한 인사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 나 진짜 힘들었어. 혼자서 다 준비했거든. 혼자서 다 준비했다고?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거의 못 도와주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했어. 거의 못 도와준다고? 저는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했는데 응. 정말 고생했어. 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더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참았어요. 또 다른 전화, 더 심한 거짓말. 오후에는 윤지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나 봐요. 응. 수진아, 오랜만이야. 나? 명절이라 바빴어.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다 준비했거든. 몸이 안 좋다고? 저는 멀쩡한데 응. 요즘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 기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다 했어. 제가 한 일을 고스란히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셨어. 가끔 이것저것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시거든.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기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제 며느리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45년 전 제가 20살에 시집 왔을 때를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우 엄하셨거든요. 명절 때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차례 지내고 나서도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에 먹는 거야. 그게 그 집의 규칙이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숙들이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까지 드시고 나서 그때서야 제가 먹을 수 있었죠. 남은 음식이 별로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설거지도 혼자 다 했어요. 온 가족이 먹고 난 그릇들, 조리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혼자서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부르틀 때까지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주도적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됐죠. 그런 힘든 시절을 겪었기에 윤지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정성은 지켜줬으면 했는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윤지가 사돈 집 큰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인사였어요.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셔서 거의 아무것도 못 하세요. 잠깐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몸도 많이 약하시고 요즘에는 기억력도 좀.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준비했어요. 기억력도 문제가 있다고?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탕국도 끓이고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했어요. 제가 한 일을 그대로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사돈집 큰어머니가 물어보시니까 그냥 방에서 쉬고 계세요. 워낙 기력이 없으시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윤지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전화를 다 듣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만든 게 제일 화가 났어요. 4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나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윤지가 또 외출했어요. 쇼핑을 간다고 하면서요. 어머니, 친구들이랑 쇼핑 좀 하고 올게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윤지의 손에는 또 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뭐 샀어? 아, 그냥 옷 좀 샀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 굉장히 비싼 브랜드였어요. 혹시 또 제 명절 준비비로 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윤지가 요즘 용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명절 준비비 말고 다른 돈은 안 줬지?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민호도 윤지의 과소비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은 더 커졌어요. 윤지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늙으셨어요. 거의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가 다 했다고 말했어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며 저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명품 가방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고 전화 통화 내용도 제가 직접 들은 것이라 증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민호가 믿어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윤지가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돈집 큰어머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사돈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윤지랑 통화한 건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가 댁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 윤지의 거짓말을 의심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저는 윤지에게 사돈집에서 내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윤지야, 사돈집 큰어머니가 내일 오신대. 네. 왜요? 윤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지난번 통화 때문에 뭔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더라. 통화요? 무슨? 윤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거짓말들을 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내가 한 말이 다 진실이면 걱정할 게 없잖아. 윤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윤지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도 몇 번 갔다 왔고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윤지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나 봐요. 민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윤지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 사돈집 어른들이 오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윤지가 한 거짓말들, 명절 준비비를 빼돌린 것, 저에 대한 모독,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부엌을 정리하면서 제가 명절에 준비했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도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배달 음식 영수증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윤지가 산 명품 가방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어요. 사돈집에서 오신다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생각하느라고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윤지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오시는 거예요? 응,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어. 어떡하죠? 윤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거짓말들이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죠. 뭘 어떻게? 내가 진실만 말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 윤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도 일찍 일어났나 봐요. 거실에서 나와서 우리를 봤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사돈집에서 오늘 오신다고 했어. 아, 그래? 무슨 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윤지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사돈 어른들이 오시면 제가 한 말이 좀 과장됐다고만 해주세요. 과장됐다고? 네. 제가 너무 힘들다고 표현한 게 좀 과했다고? 실제로는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주세요. 정말 뻔뻔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니. 윤지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망하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막았어요. 일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11시쯤 윤지가 또 다른 시도를 했어요. 민호에게 가서 사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 사돈 어른들이 오시면 좀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사돈집에 전화할 때 좀 과장해서 말한 게 있어. 과장?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 민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지야, 네가 뭔 말을 한 거야? 그냥 명절 준비가 힘들다고, 내가 많이 했다고. 어느 정도로?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돈집 큰어머니, 큰아버지, 그리고 윤지 친정어머니까지 총 3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실에 앉으시면서 사돈집 큰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뭘 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평소처럼 반찬 좀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 직접 하시는구나. 윤지가 시어머니는 요즘 거의 요리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차를 드시면서 사돈집 큰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사돈댁,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윤지가 전화해서 한 말들이 좀 이상해서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윤지가 시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거의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보니까 부엌에서 직접 요리도 하고 계시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건강해요. 나이는 들었지만 요리 정도는 문제 없어요. 사돈집 어른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윤지 친정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윤지야, 내가 시어머니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엄마, 그건 정말 그런 거야? 윤지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억력의 문제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는 멀쩡해요. 그럼 윤지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돈집 큰어머니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윤지가 이번 추석에 모든 음식을 혼자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윤지가 한 말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사돈집 어른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첫째,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둘째, 윤지가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 셋째,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윤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왜? 사실이니까 그렇지.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여기 보세요.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이 음식들 제가 추석 새벽에 준비한 거예요. 전 나물탕국.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사돈집 어른들이 놀라서 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만드셨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30분부터 8시까지 혼자 준비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서 배달 음식 박스들을 꺼냈어요. 그런데 윤지는 차례상에 이런 배달 음식을 올렸어요. 치킨, 피자, 초밥. 차례상이에요. 네,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다 무시하고 배달 음식을 올렸어요. 사돈집 어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배달 음식 영수증을 보여드렸어요.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어치 배달 음식만 주문했어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요? 저는 윤지 방에서 가져온 명품 가방을 보여드렸어요. 이걸로 128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명절 준비비로요. 네, 민호가 150만 원을 줬는데 20만 원만 음식에 쓰고 나머지로 가방을 샀어요. 사돈집 어른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윤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왜? 내가 사돈 집에 거짓말한 걸 왜 숨겨야 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요? 사돈집 큰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저는 대답했어요. 자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고요. 정말이에요, 윤지야? 윤지 친정어머니가 다그치자 윤지가 결국 터져나왔어요. 네,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명절 준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배달 음식 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민호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윤지야,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여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했어? 나도 스트레스가 많았어. 명절 때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래서 거짓말하고 돈까지 빼돌린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모욕을 준 거야? 사돈집 큰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윤지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죄송해요. 첫째, 시어머니를 모독했어. 둘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어. 셋째,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어. 윤지 친정어머니도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윤지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해? 엄마, 저도 시어머니께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리고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윤지가 마지막으로 변명해 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전통만 고집하셔서. 전통을 고집한다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고집이야. 그리고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어땠는지 알아? 그제서야 제 며느리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20대에 시집 와서 20년 동안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명절 준비했어. 차례 끝나고 나서도 설거지는 혼자 다 했고 가족들 다 먹고 나서야 내가 먹을 수 있었어. 어머니, 찬물에 손이 부르틀 때까지 설거지하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는 뭐야? 하루도 제대로 도와준 적 없으면서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윤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사돈집 어른들이 잠시 상의하시더니 결론을 내리셨어요. 윤지야, 이번 일은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래도 이미 가족이 된 이상. 사돈집 큰어머니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3가지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사돈댁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진짜 효도할 것. 네, 둘째, 가방값 128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네. 셋째, 다시는 이런 거짓말하지 말 것. 특히 가족에 대한 거짓말은 절대 금지. 네. 약속드려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윤지야, 네. 어머니,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진짜 마지막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하자. 내가 힘든 부분은 간편한 방법을 찾더라도 최소한 정성만큼은 함께 담는 거야. 네. 정말로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에 대한 거짓말하지 마라. 4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니?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도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도? 제가 윤지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호야, 앞으로는 엄마를 더 챙기겠어요. 그리고 윤지도 제대로 교육하겠어요. 가족들이 모두 사과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윤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이 나물 무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오이지는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명절 준비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전통 방식만 고집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간편하게 하되 정성만큼은 함께 담으려고 했어요. 올해 추석이 다가왔을 때 윤지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진짜로 도와드릴게요. 그래, 함께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윤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와 함께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진짜였어요. 차례상에도 제대로 된 음식들이 올라갔어요. 전통 음식과 현대식 음식이 조화롭게 섞여서요. 역시 우리 집 음식이 최고야. 윤지가 만든 것도 맛있네. 가족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가족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정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거짓말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윤지가 처음부터 어머니, 전통 요리가 어려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분들, 시어머니의 정성을 이해해 주세요. 수십 년간 쌓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시어머니분들,
젊은 며느리들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화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